있는 것도 동사에 대한 새로운 이제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왔던 뭐 2조 2천억에다가 이런 게 또 붙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요거거든요. 오토메이션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공장 자동화 설비 이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 것 같다. 올해 반도체라든지 이쪽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전체 매출액이 10%가 안 돼요. 근데 10%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10%가 안 되는 부분에서 10%가 준다면은 1%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매출에서. 근데 이 2% 줄어드는 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만큼 줄어들었나 이게요. 거의 30% 빠져버렸잖아요. 매출 2%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건 참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스 비즈니스를 갖고 이제 통합 뭐 스마트 이거 좀 내려왔네요. 스마트 그리드 뭐 그린카 전장 부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철도 시스템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매출액도 한 10%좀 미만이긴 한데 이건 돈도 못 버는 이제 사업 부분이에요. 잘하면은 뭐 올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원래 뭐 돈 못 버니까 뭐 돈 못 버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근데 이제 적자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제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핵심은 이거다 이거. 핵심은 이제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망이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프렛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거기 자동화하고 융합 부분 이거는 융합은 이제 적자 보는 놈이니까 이제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30%나 주가 빠졌는데 이거는 매수할 기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장동이 HVDC라는 건데요. HVDC라는 거는 초고압선이거든요. 초고압선인데 76만 킬로와트짜리 교류 전력을 50만 킬로와트 직류 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글로벌 봐더라도 몇 개사가 못하고 있는 건데 동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뭐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라는 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있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전거태 리포터 많이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무시할 부분 아닌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전력 생산지와 소비자의 그 원거리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부분이거든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뭐 지열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이런 거는 우리가 에너지 소비자들과 가까운 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지나가다 보면은 집 앞 베란다에다 설치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충전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이제 발전 부분인데 요거 갖고 이제 뭐 말이 많죠. 좀 신문 같은 거 보면은 태양광 모듈 이건 사실 매출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걸 갖고 이렇게 왜 지리하게 설명해야 되나 싶어요. 이게 여하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융합사업부 부분 매출가 이제 융합사업부 매출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크진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는 이게 이렇게 사이클 타거든요. 이 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시장 참여자들은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 스마트 그리드 뭐 반도체 공장이 올해 줄어들 것 같다. 뭐 자동화 공장이 더 줄어들 것 같다. 주가 쭉 빠졌는데 이거는 지난 6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특별한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현 시점에서 매수해 보면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전력이 한 2% 정도를 러시아에서 뭐 사갖고 있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협력을 하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뭐 기사가 나온 거 부분이니까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생각보다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북한이 지금 베트남 모델로 이제 뭐 개방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인 경우도 매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북한에다가 뭐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하면은 북한 퍼주기 아니냐 막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서울에서 그 양양까지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매크리 인프라가 유료교도 고속도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매크리 인프라가 뭐 공짜로 우리나라한테 지어졌나요? 그거 다 전부 다 20년 동안 이제 돈을 받아먹고 기부 체납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뭐 만약에 러시아에서 싼 전기를 일부러 이제 구입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인 LS 산전 같은 게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이게 뭐 북한 퍼주기다 뭐 그렇게 보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싼 거 사오겠다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나쁠 거 같지는 않고요. 뭐 여하튼 북한도 결국에는 이제 뭐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은 이제 LS 산전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성아 이제 전 동아일보인가요? 기사분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도 북한 김정은이가 싫어서 이제 탈북하신 분인데, 김정은이가 있는 북한이 자기도 싫대요. 자기도 싫은데, 그럼 북한 김정은이 망하고 북한이 망하면은 아름다운 통일 세상이 올 것 같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북한 정권 붕괴되고 난 다음에 시리아 꼴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라크 꼴이 나면은. 만약에 북한이 뭐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돼버린다면은 우리나라가 한테 좋을 게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그분도 하는 말이, 김정은이 좋아서 뭐 협력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냥 북한은 자기들끼리 살면서 좀 교류하면서 이제 협력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은 일 같다 얘기해서 저도 매우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 저도 북한 뭐 1도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시리아나 뭐 이라크 꼴이 나는 거는 더더욱 싫거든요. 옛날 뭐 그 드라마인가요? 그거 시라손인가? 그런 거 보면은, 김두한인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깡패 중에서 북한 깡패 제일 싸움 잘하잖아요, 이게. 북한에서 대규모의 뭐 깡단이 내려온다든지, 뭐 북한이 완전히 이제 무정부 상태 돼갖고 이라크나 시리아전 된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과의 협력도 잘 돼가지고 그 러시아로부터 뭐 전기도 뭐 갖고 오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게 에스 산전한테는. 근데 이것도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플러스 알파다. 이것도 플러스 알파이고, 핵심은 이제 꾸준한 매출과 꾸준한 영업이익, 꾸준한 지배 수익이 나왔는데 한 번 덜컹했을 때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놓으면 손해볼 확률이 매우 적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투자 의견이고요. 오늘 시점이 오늘 2019년 1월 20일 시점으로 바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최소 6만 원 이상은 갈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30분만 하고 이제 끝내려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제 길어졌네요. 네,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발표도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몇 분이나 끝까지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30분 넘어가면 이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이제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첫 번째 거는 한 1000명이 들었으면은 두 번째 거는 500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처음 이제 2-1을 듣는 분 중에서 절반도 뒤에 거를 다 안 듣나 보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핵심적인 걸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잘하던 기업이 실수했을 때 매수해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워렌 버핏 책도 저도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버핏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뭐 위대한 기업이 실수했을 때 매수해라. 이게 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LS 산전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 6천억이 되는 이제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인데 뭐 대북이라든지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건 기회다라고 보고 사면 될 것 같고요. 뭐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은 오르면 사라, 떨어지면 팔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떨어지면은 그 밸류보다 많이 싼 가격까지 빠졌는지를 보고 밸류보다 싼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면 그때는 살 때이고 팔 때는 적정 가치보다 더 높은 밸류 그 시가총액이 나온 데는 팔아야 될 때 같은데 현 시점 정도라면은 저는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1월 20일인데 적어도 12월 말 정도까지 가면은 5만원대일 확률은 매우 적을 것 같다. 적어도 6만 이상은 갈 것 같다는 게 저희의 이제 판단이고요. 이 동영상도 이제 올해 연말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했던 말이 좀 엉터리인지 아니면은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지는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김철강에는 이제 주식 분석한 거 올렸고 그 중에서 뭐 삭제할 건 1도 없고 계속 유지할 테니까요. 뭐 주식 안 사도 좋으니까 2년 뒤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 실제 현실은 어떻게 다르는지를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맛집 간 거라든지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브이로그 젊으신 분들이 브이로그 많이 하더라고요. 브이로그 이제 김창에 올릴 테니까 이제 거기 이제 참고를 하실 분 하시고 브이로그에 올렸더니 뭐 뷰가 뭐 한 명, 두 명인 것도 있고 뭐 다섯 명인 것도 있고 그래서 역시 뭐 별 관심이 없구나 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다 하더라고. 많은 사람이 보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산업 분석하는 거라든지 기업 분석하는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봐서 뭐 같이 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올렸는데 다음번 올릴 게 또 언제가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약은 못 하겠는데 뭐 올해 뭐 제가 올렸던 거 작년 말에 올렸던 거 위주로 포털을 이제 구성해서 갈 생각이니까 다들 적절하게 또 본인의 판단 하에서 잘 분석하셔서 이제 좋은 수익 내시고요. 앞서 엑셀에서 내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투자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재테크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하셔서 뭐 저도 옷 같은 거 많이 안 사 입거든요. 옷도 안 사 입고 그냥 굉장히 저는 이제 뭐 소소하게 전략해서 살고 있는데 제 주위에는 많은 분들도 보면은 다들 엄청난 자산을 모았는데 뭐 산타페 구형 몰고 다니시고 또 차를 사도 기름값 아끼겠다고 전기차 타고 다니시고 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한 자세가 성공의 비법이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워렌 버핏의 책 그 스노우볼이라는 책 있잖아요. 근데 그 책 저도 저희 집에 저기도 스노우볼이라는 책 있는데 버핏이 명품으로 쫙 깔고 있나요? 거기 스노우볼이라는 저기 있는데 책 보시면은 버핏에서 맨날 집에 잠옷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고 굉장히 소박해요. 그 아침에 밥 먹을 때 뭐 그냥 호텔 가가지고 엄청난 조식 뷔페 먹나요? 햄버거에 콜라 하나 먹고 이제 다니시고 그 필리피스도 마찬가지. 필리피스 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든지 보증 투자는 많이 편하다 책을 읽어보면은 그 돈 아까워서 그런지 비서도 제대로 한 명 안 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저도 이제 뭐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뭐 군림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실제 워렌 버핏이나 빌리 피저 같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전략해서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은 전략이다. 그리고 고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절제와 검금 전략이 기본이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오늘 LS 산전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 보면서 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꼬도 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뿌는 것이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말씀드리면은 요즘 공유가 이제 가장 핫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전력 P2P라는 거예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결해서 이제 쓴다. 에너지를 공유한다. 집에서 태양광 발전을 만든 거를 이웃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이러한 이렇게 하면 이제 전력 그 배선과 송전 사이에서의 그 날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S 산전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공유 오피스 부분이 요즘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가장 핫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 저희 친구들은 어떤 산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장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위워커라는 공유 오피스와 패스트5라는 이 공유 오피스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성장이 놀랍도록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보다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한번 잘 검색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에서 공유 오피스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게 별로 없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어 7년간이죠. 7년간의 공유 오피스의 전가폭을 보면은 그냥 초급등입니다. 초급등. 그리고 그 글로벌 1위가 위워크거든요. 위워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4조 밸류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업계 1위는 위워커가 이제 2016년도에 나오자마자 벌써 지점 10개나 되고 있고 국내 1위는 이제 패스트5인데 이것도 2015년 나왔는데 13개의 지금 공유 오피스가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사의 이 성장률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을까를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벤처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쭉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떤 게 기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전 세계의 공유 오피스 시장도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매우 급증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패션에 특화된 이제 공유 오피스, 건설 부동산에 특화된 이제 공유 오피스, 여성 창업자에 특화된 거, 인테리어에 특화되는 거. 근데 그게 그도 그렇게 제가 이제 저 대학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주로 하는 데가 그 썬데이 토즈 같은 데 모이거든요. 근데 썬데이 토즈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회사 회의실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 오피스는 회사 회의실이 아니라 회사 사무실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면 이제 저희 투자 모임에 동생 친구네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이제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빌딩 한 개층을 임대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직원 15명 정도 되는 직원을 두고. 그 청소 누가 할 것 같습니까, 그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 한잔 하는 거, 우리 이만 할 수 없잖아. 커피 한잔 해야 되잖아요. 그 커피 누가 타다 주나요, 그거? 보통 맥심 커피나 그냥 원두 커피 한 내려서 먹는데, 이런 공유 오피스라면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유 오피스 이용하면은 커피도 뭐 바리스타급이 이제 만들어서 주고 있고, 청소도 다 해주고, 그리고 복사기 같은 거 살 때 여러분이 뭐 스타트업 기업 한다면은 복사기 임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팩스라든지 아니면 전화 없을 때 비서 서비스라든지 우편물 서비스 같은 거. 이는 이제 여러 가지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공유 오피스라면 이게 전부 다 해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계속 이 공유 오피스 이 위워커하고 이런 관련 업체들 계속 공부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아우 그냥 흥미가 많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LS 산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뭐 지금은 차도 공유로, 집도 공유로, 오피스도 공유로, 그리고 정수기도 공유로, 다 공유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LS 산전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발표가 이제 이번 1분기에 나올지 뭐 2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거 사서 또 손해봤다고 또 악성 댓글도 다시면 또 저는 상처받으니까 또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뭣도 모르는 놈이 뭐 그냥 어디씨 부리고 있냐, 뭐 이 동영상 보고 손해만 봤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사실을 정확하게도 모르고 그냥 동영상 올리네요. 뭐 요즘은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유튜브 다 올리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가시고요. 이건 하나의 참고 자료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근무하시는 3,500명에 되는 이 직원분들 더 잘 아시겠죠, 그죠? 남의 회사들 속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제 투자 관점에서 지금 뭐 공유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에너지까지 공유하는 마당에 전력 송전 배전 관련된 게 좀 안정적인 매출인데 최근 급락은 투자 기회로 본다. 이제 이 정도가 제 투자 아이디어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기회가 되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